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동네 언니가 가져갔습니다. 은행보다 3배 수익 나와. 나도 2년째 하고 있어. 처음 2달은 1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3달째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돈을 보낸 3달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주치면 도망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법정에 섰습니다. 그날 알았습니다. 동네 언니는 없었다는 걸.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동네 언니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원고와 피고라는 자리로 끝난 이야기요. 5천만 원.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처음 만난 건 3년 전 아이 학교 앞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은 5학년인데 혹시 몇 학년이세요? 아이들은 같은 학년이었지만 저보다 3살 많은 그 언니는 첫인상이 좋았어요. 말도 편하고 웃는 얼굴도 따뜻했습니다. 혹시 이 동네 사세요? 네, 저기 아파트 살아요. 댁은요? 저도 바로 옆 단지예요. 같은 동네라는 걸 알고 더 반가워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트에서 다시 만났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장바구니를 든 그 언니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연스럽게 같이 장을 봤어요. 이거 괜찮아요. 저희 집에서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추천도 해주고 장바구니도 들어줬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혹시 시간 되세요? 커피 한 잔 할래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애 키우기 진짜 힘들죠? 맞아요. 특히 숙제 봐주는 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부모가 다 챙겨줘야 하잖아요. 공감되는 얘기들이었어요. 육아, 남편, 시댁, 친정.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간이나 지나 있었어요. 언니,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시간 진짜 빠르다. 다음에 또 만나요. 헤어지면서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에 1~2번은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셨고 날씨 좋은 날엔 산책도 했어요. 요즘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애도 그래요. 다 그런 시기예요. 고민도 나누고 조언도 주고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본 얼굴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서로를 쉽게 믿었습니다. 그 언니의 조언은 충고처럼 들렸고 말은 경험처럼 느껴졌어요. 학교 행사 때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언니, 여기 앉아요. 자연스럽게 자리를 맡아뒀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둘이 친하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네, 동네 언니예요. 그렇게 소개했어요. 동네 언니. 그 말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니었지만 거리가 가까우니까 편했어요. 부담스러운 선도 없었고 의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그 언니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게 왔고 표정이 진지했어요. 미안해요. 좀 늦었죠?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있잖아. 나만 아는 얘기 하나 해줄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요즘 은행 이자 얼마야? 갑자기 물었습니다. 1%도 안 되죠. 그치? 5천만 원 넣어봐야 1년에 50만 원도 안 나와.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달라. 월 3% 나와. 5천만 원 넣으면 매달 150만 원씩 들어와. 그 언니는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1년이면 1,800만 원이야.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봐. 이게 내 통장이야. 진짜로 매달 150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1월, 2월, 3월. 정확하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부동산 투자 상품이야.
회사에서 돈 모아서 건물 사고 임대 수익을 나눠주는 거지. 근데 이거 아무나 못해. 소개받은 사람만 가능해. 진짜예요? 월 3%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의심스러웠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미 2년째 하고 있어. 한 번도 문제 없었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 직장 동료들도 다 하고 있어. 회사 이름은 한빛 자산관리야. 등록된 회사고 계약서도 다 써. 정식으로 하는 거라고. 그럼 왜 아무한테나 안 알려줘요? 인원 제한이 있거든. 친한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너 아니면 다른 사람 넣을 거야. 생각해 볼게요. 응, 천천히 생각해. 근데 자리가 한 달 안에 마감될 것 같아. 그날 밤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동네 언니가 투자 상품 하나 소개해줬어. 무슨 투자? 부동산 관련인데 월 3% 수익 난대. 남편은 즉시 의심했습니다. 월 3%? 말이 돼? 그 언니가 이미 2년째 하고 있대. 통장 내역도 보여줬어. 그래도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 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 3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잖아. 매일 보는 사람인데. 남편도 고민했습니다. 지금 은행에 얼마 있어? 5천만 원 정도. 전부 넣는 건 위험해. 언니 말로는 많이 넣을수록 수익이 크대. 결국 남편이 동의했어요. 알았어. 근데 계약서 꼼꼼히 봐. 일주일 후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40대 남성이었고 정장을 입고 왔어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투자 구조는 간단합니다. 저희 회사가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고 투자자분들께 월 배당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계약서를 읽었지만 법률 용어가 많아서 어려웠어요. 이거 다 읽어봐야 하나요? 그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다 읽었는데 사실 어려워. 중요한 건 월 3% 나온다는 거지. 나도 똑같은 계약서 썼어. 믿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입금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수익금이 입금될 겁니다. 그날 그 언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축하해. 이제 우리 동료네. 앞으로 매달 용돈 들어올 거야. 한 달 후 정말로 1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들어왔어. 남편도 놀랐어요. 바로 그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입금됐어요. 그치? 내가 뭘 했어. 믿어줘서 고마워. 그날 카페에서 만났을 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이제 믿어지죠? 네, 언니. 진짜 고마워요. 2달째도 입금됐습니다. 정확히 150만 원.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거 진짜구나. 그런데 3달째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15일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었어요. 처음엔 착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이번 달 입금이 안 됐는데요? 읽음 표시는 떴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답장이 왔어요. 아, 미안. 못 봤어. 회사 쪽에서 시스템 문제래. 조금만 기다려. 안심했습니다. 시스템 문제구나.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입금은 없었어요. 다시 연락했습니다. 언니,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아, 그래. 나도 회사에 물어볼게. 답장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3개월 전에 계약한 사람인데요. 아, 네. 지금 회사가 좀 바쁜 시기라서요. 다음 주까지 일괄 입금될 겁니다. 그 언니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언니, 우리 커피 한 잔 해요.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요즘 좀 바빠. 다음에. 언니, 제가 불안해요.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알아. 나도 확인해 볼게. 다음 주에 만나자.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약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언니, 연락 좀 주세요. 언니, 제발이요. 읽은 표시만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학교 앞에서도 그 언니를 못 봤습니다. 아이 학교 시간에 항상 나왔던 언니가 일주일 내내 안 나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입금은 없었고 연락은 점점 더 끊겼어요. 담당자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전화는 아예 연결이 안 됐어요. 그 언니의 말투가 달라졌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도 함께 달라지고 있다는 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매일 학교 앞에서 그 언니를 기다렸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멀리서 그 언니가 보였습니다. 언니, 불렀습니다. 그 언니는 멈칫했어요. 고개를 돌렸는데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쫓아갔습니다. 언니, 왜 연락 안 받아요? 팔을 잡았습니다. 그 언니의 얼굴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나봐. 여기서 이러지 마. 언니, 제 돈은요? 5천만 원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도 피해자야. 회사가 문제인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 나한테 따지지 마. 그럼 제 돈은요? 언니가 소개해줬잖아요. 돌려받으면 줄게. 나도 기다리고 있다고. 언니도 못 받았어요? 당연하지. 나도 피해자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언니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여기서 이러지 마. 창피하게. 그리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경찰서를 거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폰지 사기예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거죠. 처음 두 달 받은 150만 원, 그게 다른 사람 투자금이었을 겁니다. 회사는 이미 잠적했을 거예요. 소개해준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라고 하던데요. 피해자일 수도 있고 모집책일 수도 있어요. 소개 수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네 언니인데 소송을 하면 이미 관계는 끝난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네 언니를 고소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첫 재판날 복도에서 그 언니를 다시 봤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언니는 빠르게 고개를 돌렸어요. 원고 측, 피고 측, 앞으로 나오세요. 판사 앞에서 우리는 원고와 피고가 됐습니다. 동네 언니라는 이름은 사라졌고 서류 위에는 본명만 남았어요. 재판은 몇 번 더 이어졌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서를 냈고 문자 내역도 제출했어요. 마지막 재판날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3년을 알고 지낸 동네 언니였으니까요. 안전하다, 나도 하고 있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5천만 원은 제 전 재산이었어요. 돌려주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났어요.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이겼습니다. 법적으로는요. 하지만 그날 저는 동네 언니를 잃었습니다. 법정은 싸우는 곳이 아니라 관계가 끝나는 자리였어요. 판결 후에도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제 집행을 신청했어요. 그 언니의 재산을 조회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네요. 예금이 1,500만 원, 차량이 1,000만 원 정도.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예요. 그럼 3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결국 3천만 원 정도만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빼고 나니 손에 남은 건 2,500만 원. 5천만 원을 잃고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절반을 날렸어요. 학교 앞에서 다른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소송했다며?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같은 동네를 걸었지만 인사는 없었습니다. 가끔 멀리서 그 언니가 보였지만 우리는 서로 모른 척 했어요. 한 번은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그 언니는 다른 통로로 돌아갔습니다. 학교 운동회에 갔을 때 그 언니도 와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예전엔 옆에 앉아 수다 떨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가장 먼 거리였습니다. 익숙하던 얼굴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믿었던 시간만 남았습니다. 동네 언니는 사라졌고 관계는 법정에서 끝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언니는 이사를 갔어요. 아이도 전학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학부모들이 다가왔습니다. 같이 커피 한잔 해요. 네. 기회되면요. 하지만 저는 연락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동네 언니라는 이름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가까운 거리가 안전한 관계는 아니라는 것. 그날 이후 저는 혼자 걸어갑니다. 조금 외롭지만 안전합니다. 동네 언니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관계가 원고와 피고라는 자리로 끝났습니다.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신중해야 하는 건 사람을 믿는 일인 것 같아요. 5천만 원을 잃고 2,5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잃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투자 권유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투자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사연도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